사랑합니다. 오늘 힘들었던 일은 없었는지요? 건강은 괜찮으신지, 밥은 제때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무릎이나 허리는 안 아프신지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불편한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 나타나는 신호 4가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이 관계가 힘들까요? 어제 오랜 친구 김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받았는데 통화가 끝나고 나니 왠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예전엔 그분과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혹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 혹시 떠오르시나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인데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지 않은 사람. 예전엔 즐거웠던 만남이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책하십니다. 내가 인종이 없어졌나? 나이 들어서 성격이 까다로워졌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관계를 언제 정리해야 하는지 그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리의 신호 4가지. 신호 1. 함께 있으면 항상 마음이 불편하다. 박 여사님은 40년 지기 친구와 만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예전엔 그 친구와 만나면 하루 종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요즘은 다릅니다. 만나고 돌아오는 길 괜히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자꾸 남의 험담만 해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또 어떻고. 듣다 보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혹시 나도 없는 데서 그런 얘기를 당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대화 후 기분이 가라앉거나 말수가 줄어들고 웃음이 사라지는 관계.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 관계 말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죠. 반대로 만나고 나면 항상 지치고 우울해지는 관계라면 이는 이미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빼앗아가기만 하는 관계에 계속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만나고 나서 오늘도 힘들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더 아쉽고 더 어려운 결정이죠. 하지만 시간의 길이가 관계의 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은 관계라면 그 상처는 더 깊어질 뿐입니다. 신호 2. 나만 배려하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정 선생님의 고민입니다. 동네 부인회 모임에 가면 항상 같은 분이 모든 얘기를 독차지해요. 그 사람 말은 다 들어줘야 하고 내 얘기는 흘려들어요. 가끔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그런 것도 있네 하고 넘어가 버리죠. 그런데 본인 얘기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해요. 한쪽만 양보하거나 늘 조심해야 하는 관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상대방의 말만 경청해야 하는 관계. 내 감정은 고려되지 않고 상대방의 기분만 맞춰줘야 하는 관계 말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내가 더 많이 주고 때로는 상대방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하지만 항상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은 내가 참으면 되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평생 참고 양보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선 내 마음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배려는 서로 하는 것입니다. 나만 배려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관계라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일방적인 희생입니다.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존중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내 마음도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신호 3.
나를 이용당하는 느낌이 든다. 최 부장님의 이야기입니다. 후배가 하나 있는데 볼 일 있을 때만 연락해요. 돈 빌려달라, 뭘 좀 부탁한다, 소개해달라, 그럴 때만 연락하고 지나고 나면 또 조용해요. 가끔 안부 전화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건 없어요. 이런 관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 부탁이나 요구만 많은 관계, 고마움이나 배려는 없고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 말입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나를 믿고 부탁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의 본질이 보입니다. 진짜 관계가 아니라 이용하는 관계라는 거죠. 진정한 관계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때로는 부탁을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관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상시에도 안부를 묻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오직 필요할 때만 찾는다면 그 사람에게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사람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인생의 연륜을 쌓으신 시니어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정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선 더욱 그렇죠. 하지만 때로는 단호해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마음은 함부로 소모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신호 4.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진다. 김 여사님의 고백입니다.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그분 전화벨만 울려도 숨부터 쉬게 돼요. 또 무슨 부탁일까 싶어서요. 연락이 와도 반갑지 않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어요. 이것은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연락이 와도 반갑지 않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드는 관계.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만날 약속을 잡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관계 말입니다. 건강한 관계라면 연락이 와도 반갑고 만날 생각에 설레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바쁘거나 피곤할 때는 누구든 만나기 싫을 수 있죠. 하지만 항상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관계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거부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 내눈의 경고 신호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기본적인 예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억지로 누르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관계는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만나고 억지로 대화하는 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관계를 정리해야 할 4가지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마음이 무겁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미워해서 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소중한 자원을 어디에 투자할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를 정리하면 외로워질 것 같아요 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관계 정리는 외로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여백을 만드는 일입니다. 독성 있는 관계에서 벗어나면 그 자리에 더 좋은 관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 때문에 시간을 보내는 것과 그 시간에 좋은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을까요? 나를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는 것과 그 에너지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의미 있을까요? 관계 정지는 선택적인 과정입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고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는 유지하고 나에게 해가 되는 관계는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솔직한 것입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행복한가? 이 관계를 통해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모든 관계는 나의 삶에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입니다. 한쪽만 희생하는 관계는 결국 지속될 수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만나는 빈도를 줄이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 글을 읽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 나만 배려하는 것 같은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운 사람 말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그 관계가 정말 내게 필요한 관계인지 계속 유지해야 할 관계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관계 정리는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에게 해가 되는 관계라면 용기를 내어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내가 불행해질 이유는 없습니다. 인생은 소중하고 내 마음은 더욱 소중합니다. 그 관계,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니까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마음은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받아 마땅한 대우이고 당신이 누려야 할 행복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더욱 선택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정말 소중한 것들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도 그중 하나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고 평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행복과 평안을 방해하는 관계라면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에는 관계를 정리한 뒤 후회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관계 정리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시니어 시대의 지혜로운 삶입니다.